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데는 문자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6시 반이면 퇴근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시간이 맞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날 것 같아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핸드폰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둔 채로 나간 겁니다. 요즘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두고 나가면 제가 챙겨뒀다가 줬습니다. 별 생각 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화면에 미리 보기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못 와? 기다리는데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기다리는데 그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저는 올해 53입니다. 이름은 그냥 윤씨 여사라고 불러주세요. 경기도 성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방 3개짜리 아이 둘을 키운 집이었습니다. 큰아이는 취직해서 나갔고 작은 아이는 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둘이 살았습니다. 남편 이름은 강민호였습니다. 55, 중견 제조업체 부장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던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다툰 적이 없었습니다. 크게 살갑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들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 핸드폰을 열어보는 건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이들 생일로 설정된 번호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열렸습니다. 문자 앱을 눌렀습니다. 그 번호를 찾았습니다. 대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었습니다. 대화가 몇 년치였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남편이 가고 안 가고를 문자로 주고받았습니다. 가끔 남편이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실망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꼭 간다고 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대화 내역의 가장 오래된 날짜가 20년 전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였습니다.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부엌에서 찌개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데 찌개는 끓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처사이 낳던 날, 이사하던 날, 아이들 학교 보내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있는 동안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쁘다고 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던 날들, 회식이라고 했던 날들,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 그날들이 지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대화 내역에서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문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이번 주 와도 된대. 어머님,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을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문자 날짜를 봤습니다. 13년 전이었습니다. 13년 전에 이미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자를 찾았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번 달은 괜찮다고 하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사정 얘기해줬어. 어머님이 당신 잘 챙기래. 시어머니가 챙기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를 남편이 그 여자한테 가는 것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허락했고 오히려 챙기라고 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강 시어머니, 76, 서울 노원구에 사셨습니다. 1년에 명절 2번, 생신 1번, 최소 3번은 찾아뵀습니다. 음식을 해갔습니다. 용돈을 드렸습니다.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어머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외도를 알면서 오히려 허락하면서 그 여자를 챙기라고 하면서 20년 동안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신발을 벗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불도 안 켠 채로 밥도 안 차린 채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자기 핸드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문자를 발견한 순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행복했다고 생각한 시간이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됩니다. 그 시간들이 하나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날 밤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 먹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잠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20년이 천장에 펼쳐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29이었습니다. 남편은 31였습니다. 소개팅이었습니다. 첫인상이 무뚝뚝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동안 조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실해 보였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2번 더 만났습니다.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기억났습니다. 남편이 울었습니다. 주례사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말 수 없는 사람이 우는 게 낯설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 눈물이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처사이를 낳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산통이 길었습니다. 12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에 아이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또 울었습니다. 아이 얼굴을 보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같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 여자한테 문자가 갔을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이사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로 이사한 날이었습니다. 12해 전이었습니다. 짐을 옮기면서 남편이 힘들다고 투덜댔습니다. 저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둘이서 웃었습니다. 저녁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아이들이랑 넷이서 바닥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기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무서웠습니다. 그때도 그 여자가 있었으니까요.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좋았던 기억들을, 그 기억들 뒤에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곳에서, 남편이 아는 곳에서, 바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있었습니다.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다가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작은 방으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당겼습니다.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슬플 겨를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분노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뭔지 모르는 것들이 눈물로 나왔습니다. 새벽까지 잤는지 안 잤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누워서 듣기만 했습니다.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일어나면 마주쳐야 했습니다. 마주치면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할 말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나갔습니다. 출근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평소엔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없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어제 두고 갔다가 오늘 들고 나갔습니다. 그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지웠을 겁니다. 대화 내역을. 핸드폰을 들고 갔다는 건 지우려는 거였습니다. 늦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캡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생각이 뒤늦게 났습니다. 어젯밤엔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확실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남편이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핸드폰 대화 내역이 증거였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둘째,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보낸 문자에서 어머님이라는 말이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했고 챙기라고 했습니다. 셋째, 이 상황이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확실했습니다. 나머지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시어머니가 왜 그 여자를 챙겼는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부인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나간 것 자체가 부인하려는 준비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까?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모른다고 할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할지. 지금 당장 전화하면 안 됐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됐습니다. 울면서 전화하면 안 됐습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차가워져야 했습니다. 차갑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어젯밤에 봤습니다. 저장은 안 됐지만 번호가 기억났습니다. 외웠습니다. 무의식 중에 외운 것 같았습니다. 그 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본 것들, 날짜들, 문자 내용들, 어머님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들, 기억나는 것을 전부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적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기억,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지워지기 전에 적어야 했습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람들이 다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엄마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저만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이 어젯밤 문자 한 통으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20년 안에 제가 모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른 곳에 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서 침묵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전부 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아침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반전은 적이 내 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1시간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에 적어둔 것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 여자 번호가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적어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10번은 고민했습니다. 걸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받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자라도 보내야 하는지 걸기로 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이 번호가 진짜 그 여자 번호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기억한 건지 확인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귀가 울렸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였습니다. 명절마다 들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들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번호가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붙이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말씀 안 하시면 끊을게요.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가 떴습니다. 통화 시간 9초였습니다. 9초 동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번호가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에 저장된 번호. 기다리는데 오늘 못 와.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 그 문자들이 오고 간 번호.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의자에 앉아야 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소파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그 여자가 시어머니 번호로 남편한테 연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 번호를 남편 핸드폰에 저장하면 들킬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 번호로 오는 문자는 의심받지 않으니까. 아내가 봐도 그냥 시어머니 문자겠거니 하고 넘길 테니까. 20년 동안 그 방법을 썼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로 그 여자가 남편한테 연락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 핸드폰을 그 여자한테 빌려줬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직접 그 여자 대신 문자를 보냈거나, 어느 쪽이든 시어머니가 공모자였습니다. 단순히 알고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가담한 겁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제 번호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 저예요 하면서,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지 평소처럼 반갑게 받을 겁니다. 며느리야 하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할 겁니다. 밥은 먹었냐고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그 목소리를 지금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폈습니다. 적었습니다. 그 번호가 시어머니 번호라는 것, 통화 시간과 날짜, 시어머니 목소리가 맞다는 것, 증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들을 전부 기록해야 했습니다. 남편 핸드폰 대화 내역은 이미 지워졌을 겁니다. 그러나 제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오후였습니다. 시댁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노원구 아파트에 혼자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2살 아래. 인천에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자주 보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 봤습니다. 시누이가 알까요?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면 시누이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
가족이니까. 아니면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누이한테 연락해볼까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시누이가 모른다면 제가 먼저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시누이가 안다면 저한테 솔직히 말해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 지금도 남편을 만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다음 단계가 보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다녀왔어 했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어색하게 평소처럼 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못 먹은 밥이었습니다. 남편이 부엌 문가에 섰습니다. 밥 먹을게. 차려.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둘이서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을 봤습니다. 20년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 식탁에서 아이들이랑 넷이서 먹을 때도 있었고 둘이서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식탁이 같은 식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낯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봤습니다. 남편이 불편해했습니다.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습니다. 다 먹었어. 거실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시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지, 그걸 알고 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오늘 확인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번호가 시어머니 번호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오늘 확인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시어머니의 가담이 더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알면서 도왔다는 것, 20년 동안 며느리 얼굴을 보면서 알고 있었다는 것, 그게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배신은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알면서 침묵한 모든 사람이 함께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남편과는 말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밥 먹었어. 다녀왔어. 잘게. 그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하면서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이상한 동거였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로 연락이 왔다는 건 그 여자와 시어머니가 직접 연결돼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남편한테 연락했거나 아니면 시어머니가 직접 그 여자를 대신해서 연락한 겁니다. 그 여자를 찾으려면 시어머니를 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아직 패를 보여주면 안 됐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누이였습니다. 강미선, 남편 여동생, 53, 인천 남동구에 살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보면 살갑게 대했습니다. 저한테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꺼낼까?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돌려서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미선아, 오빠 알고 있는 거 있어.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뭘 말이냐고 바로 물었을 겁니다. 침묵은 아는 사람이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언니 그게 알고 있었어. 언제부터? 시누이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언니, 저 그때 어렸어요. 처음에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 알았을 때가 언제인지 물었습니다. 오빠 결혼하기 전이에요. 결혼하기 전.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처음부터 알면서 결혼한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오빠가 결혼하면서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리를 안 했어요. 엄마가 그냥 두라고 했어요. 엄마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도 그 여자를 끊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시누이가 말을 잇기 힘들어했습니다. 언니, 이거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요. 엄마한테는 딸 같은 사람이에요.
있어요. 딸 같은 사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젊을 때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 엄마랑 엄마가 친했어요. 그 여자가 어릴 때부터 봐온 거예요. 엄마가 오빠랑 그 여자가 잘 됐으면 했어요. 근데 오빠가 언니를 만났잖아요. 머릿속이 정리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점 찍어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게 했습니다. 20년 동안 엄마가 그 여자를 계속 챙겼어요. 연락도 해주고 오빠한테 가라고도 하고 시어머니가 직접 보냈습니다. 아들한테 그 여자한테 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데, 손자 손녀를 낳은 며느리가 있는데. 미선아, 너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신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렸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가족 일이라고 입 다물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비겁했어요. 가족 일이라고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신우이까지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야? 박서연이에요. 지금 46이에요. 서울 마포구에 살아요. 박서연, 46, 마포구. 지금도 오빠 만나. 모르겠어요. 최근엔 저도 잘 몰라요. 알겠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이 집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에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너무 겁쟁이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46, 마포구. 시어머니가 젊을 때부터 알던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엄마와 친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며느리로 삼고 싶었는데 남편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20년 동안 관계를 끊지 않게 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저는 뭐였을까요? 2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해갔습니다. 용돈을 드렸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모셨습니다. 생신을 챙겼습니다. 그 2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가짜 며느리로 봤을 겁니다. 원래 며느리가 따로 있는데 잘못 들어온 사람으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았습니다. 신우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알고 있었을까요? 알면서 저한테 잘해주셨던 걸까요?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노트를 닫았습니다. 이제 그 여자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박서연, 마포구. 주소를 더 알아야 했습니다.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신우이한테 다시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로 전화를 했을 때 받았습니다.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요? 남편인 척, 아니면 그냥 묻는 척. 아니었습니다. 그건 위험했습니다. 신우이한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선아, 박서연 씨 주소 알 수 있어. 잠깐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이요.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근데 합정역 근처 카페를 한대요. 박서연 카페라고 인스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박서연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나왔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음료 사진, 인테리어 사진, 그리고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봤습니다. 46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그 나이로 보였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예쁜 편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0년이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제 20년이 거짓이었습니다. 카페 주소가 인스타에 있었습니다. 합정역 3번 출구 도보 5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뭘 물어볼지, 어떻게 대화를 이끌지,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차갑게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남편과 한 번 더 마주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를 찾아가기 전에 남편한테 물어봐야 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걸 알려야 했습니다. 반응을 봐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댁 식구 전체가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과 알면서 숨기는 사람. 남편은 후자였습니다. 남편이 들어온 건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밥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밥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불이 꺼진 걸 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왜 불을 안 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을 켰습니다. 거실이 밝아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다가 제 표정을 봤습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앉아.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 준비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었습니다. 적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박서연. 남편이 굳었습니다.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부인하려면 누구냐고 물었을 겁니다. 굳었다는 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 남편이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언제부터야? 결혼하기 전부터라고 들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중요해. 지금 그게. 저는 노트를 봤습니다. 합정동 카페. 박서연 카페. 인스타 팔로워 1000명짜리. 거기 주인이잖아.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야근이라고 했던 날, 회식이라고 했던 날, 출장이라고 했던 날, 거기 갔던 거야.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해. 그래, 그래. 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숨겼는데 오늘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떨리지 않게. 시어머니가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야. 어머니가 연락을 대신 해줬어. 어머니 번호로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문자 보냈잖아.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랬어? 남편이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서연이를 좋아하셔. 오래전부터. 알아. 그 여자 엄마랑 친하다는 것도 알아. 어릴 때부터 봐왔다는 것도, 며느리로 삼고 싶었다는 것도.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다 알고 있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요한 건 아니야. 그럼 뭐야? 서연이랑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야. 결혼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서연이가 힘들다고 하셔서. 서연이가 힘들다고. 그 말이 어이없었습니다. 서연이가 힘들다고 아들한테 계속 만나라고 했습니다. 아들 아내가 있는데, 아들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 있는데, 당신은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냥 한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어머니가 보내서 간 거야. 당신이 가고 싶어서 간 거야.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것도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보내서 갔다고 하면 핑계가 됩니다. 가고 싶어서 갔다고 하면 변명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답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동안 여보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 애들 알아. 남편이 굳었습니다. 큰아이 작은아이. 알고 있어. 모르지. 확실해. 확실해. 내가 조심했어. 조심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아이들 모르게 조심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아내 모르게 조심한 건지, 아내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건지. 민호 씨, 나한테 할 말 있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 의미가 있는지, 20년이 지나고 들키고 나서 나온 미안해가 어떤 무게인지,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달라졌습니다. 저한테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얘기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서. 원래 그런 분. 그래서 뭐, 어머니가 원래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시킨 거 당신이 했고 나는 20년을 몰랐어. 이게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는 말로 끝나.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탓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는 말로 넘어가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신도 잘못했지만 어머니 탓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어머니를 직접 따지지 않으려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화가 났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민호 씨,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봐야겠어.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뜻이 있어. 그대로 뜻이야. 일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잠갔습니다. 바깥에서 남편이 문 앞에 섰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내일 해. 남편 인기척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오늘 알게 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인정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에 굳었고 결혼 전부터라는 말에 부인하지 않았고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얘기에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그 패턴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여자를 정리하지 못한 것도 시어머니가 그냥 두라고 해서였습니다. 20년 동안 계속한 것도 시어머니가 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변명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일 그 여자를 찾아갈 겁니다. 합정동 박서연 카페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시어머니가 숨기는 것들을 그 사람은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쉬어야 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자꾸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20년 만에 나온 말, 들키고 나서 나온 말, 들키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그 미안하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하는 사람이, 그래야만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다녀올게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쉰셋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흔적이었습니다. 그래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수수한 옷이었습니다. 화려하게 입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저장해둔 카페 주소를 봤습니다. 합정역 3번 출구, 도보 5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하철 안이 붐볐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뭘 물어볼 것인지.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됐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됐습니다. 그 여자가 뭔가를 말하게 하려면 차가워야 했습니다. 합정역에서 내렸습니다. 3번 출구로 나왔습니다. 걸었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던 골목이었습니다. 작은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작은 간판이었습니다. 영어로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손님이 2명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인스타에서 봤던 여자였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테이블이 5개였습니다. 아늑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예뻤습니다. 이 사람이 가꾼 공간이었습니다.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박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주문했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카운터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박서연을 봤습니다. 46이었습니다. 사진보다 실제로 봤을 때 달랐습니다. 더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예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년이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박서연이 천천히 즐기세요. 돌아서려는데 저가 말했습니다. 저 강민호 씨 아내예요. 박서연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예상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을 오래 생각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앉으실래요? 오히려 박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카운터 쪽 직원한테 잠깐 나간다고 했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박서연을 봤습니다. 박서연은 저를 봤습니다. 먼저 말한 건 박서연이었습니다. 오실 것 같았어요. 언젠가. 그래요. 민호 씨한테 들었어요. 뭘요? 아내분이 알 것 같다고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 것 같다고. 그러면 어젯밤에 이미 연락했겠죠. 저와 대화하고 나서 박서연한테 아내가 알 것 같다고 연락했겠죠. 그 생각이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결혼 전부터요. 직접 인정했습니다. 몇 년이에요? 민호 씨랑 처음 만난 게 25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넘죠. 20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남편보다 더 오래 알았습니다. 왜 계속했어요? 박서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정리하려 했어요. 민호 씨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근데 어머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민호 씨 결혼은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결국 나한테 올 거라고.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결혼.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와의 결혼이 어쩔 수 없이 한 결혼이었다고 박서연한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믿었어요. 그 말을 박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다렸어요. 처음엔 1년이면 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엔 2년, 그 다음엔 5년. 그렇게 됐어요. 20년이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속은 겁니다. 기다리면 된다는 말에, 결국 올 거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한 말에. 그러나 그게 이 사람이 한 짓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요? 박서연이 멈췄습니다. 아이 있어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봐야 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민호 씨 아이예요. 있어요. 없어요. 박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없어요. 어머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그것까지 시어머니가 통지했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도 민호 씨 만나요? 아니요. 언제부터요? 1년 전부터요. 제가 끊었어요. 왜? 박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지쳤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민호 씨가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머님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도 그냥 이용당한 거였어요. 이용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용당했습니다. 박서연도 이용당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사람들한테 어머님이 이용했다고 생각해요. 네. 어머님은 민호 씨를 제대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아들 곁에 두면서 저도 두고 싶었던 거예요. 양쪽 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을 시켜도 완전히 아내한테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서연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곁에 또 다른 연결고리로 두면서 저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박서연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해요. 20년 동안 알아요. 변명이 안 되는 것도. 근데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저를 계속 여기 있게 했어요. 피해자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박서연이 봤습니다. 혹시 필요하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말이 의외였습니다. 증언 같은 거요. 네. 어머님이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게 필요하면. 저는 박서연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시켰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처 줄게요. 박서연이 메모지에 번호를 적었습니다. 카페 번호가 아닌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찼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합정역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박서연이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걸으면서 계속 생각됐습니다. 이 사람이 시어머니를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가 한 짓들을, 직접 들은 것들을. 지하철역에 들어섰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앞에 서야 했습니다. 박서연을 만났습니다. 남편한테 들었습니다. 시누이한테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 자리가 무서웠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무서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여자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하셨겠습니까?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정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한테 연락했을 테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갈 거야. 남편이 멈췄습니다. 같이 가. 왜? 같이 가야 해. 이건 당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야.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안 갈 거야.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 가.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남편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 차를 탔습니다. 노원구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이 길을 얼마나 다녔는지 몰랐습니다. 명절마다, 생신마다 가끔 혼자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이 차를 타고 이 길을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76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하얀 머리였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다음 남편을 봤습니다.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왔어. 미리 연락을 하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반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2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 들어와 들어갔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소파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찬장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어릴 때 사진, 시아버지 사진,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눈에 걸렸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액자에 넣어뒀습니다. 찬장 한켠에 그 사진을 저장하면서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 마실 거야. 과일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적어온 것들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뒀습니다. 어머니, 박서연 씨 아시죠?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누구? 박서연 씨요. 합정동에서 카페 하시는 분. 모르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로 그분이 민호 씨한테 문자 보낸 거 알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바닥을 봤습니다. 내가 핸드폰 잘못 눌러서.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못 눌러서 수년치 문자가 갔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이번 주 와도 된대. 어머님이 당신 잘 챙기래. 이 문자들이 전부 잘못 누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반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방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건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박서연 씨 만났어요. 어제 합정동 카페에서 어머님이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 결혼은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결국 자기한테 올 거라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에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른 게 20년이에요. 명절마다 음식 해간 게 20년이에요. 용돈 드린 게 20년이에요. 그 20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그냥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처음으로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도왔고 직접 보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민호가 서연이를 좋아했어. 원래 내가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이 걸렸습니다. 제가 들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온 게 아니라 들어온 거였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끼어든 것처럼. 어머니, 민호 씨가 저랑 결혼했어요. 그래도 민호 마음이. 어머니,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그만하세요. 남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호야,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아들한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잘못하셨다고 한 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늦었지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서연이가 불쌍해서 그 아이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는데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엄마한테. 그래서 했다고. 부탁을 받으셨어도 이건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결정이 저한테 20년이에요. 어머니 부탁 하나가 저한테 20년이에요. 그걸 아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눈물을 보면 마음이 쓰였습니다.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눈물이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결정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야, 잠깐.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가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모자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오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잘못하셨다고 했습니다. 2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봤습니다. 고마워.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뭐가? 오늘 어머니한테 한 말 내가 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고마운 건지 아닌 건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했어라는 말이 자신이 못했다는 고백인 건지 아니면 위로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원구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20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를 위한 결정을, 처음으로 저를 위해.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맞서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20년 동안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합정에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에서 뭔가를 읽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알 것 같았습니다. 박서연한테 연락했을 테니까.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어머니 뵈러 갈 거야. 남편이 멈췄습니다. 같이 가. 왜? 같이 가야 해. 이건 당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야.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안 갈 거야. 당신이 안 가면 나 혼자 가.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남편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 주말이 됐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 차를 탔습니다. 노원구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20년 동안 이 길을 얼마나 다녔는지 몰랐습니다. 명절마다, 생신마다, 가끔 혼자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항상 이 차를 타고 이 길을 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깐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76이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하얀 머리였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그 다음 남편을 봤습니다. 반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왔어. 미리 연락을 하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목소리도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반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20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 들어와. 들어갔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소파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찬장에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 어릴 때 사진, 시아버지 사진, 그리고 우리 가족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눈에 걸렸습니다. 우리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액자에 넣어뒀습니다. 찬장 한켠에 그 사진을 저장하면서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 마실 거야. 과일 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려 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제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셋이 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적어온 것들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놨습니다.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뒀습니다. 어머니, 박서연 씨 아시죠?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누구? 박서연 씨요. 합정동에서 카페 하시는 분. 모르는데. 모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로 그분이 민호 씨한테 문자 보낸 거 알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바닥을 봤습니다. 내가 핸드폰 잘못 눌러서.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잘못 눌러서 수년치 문자가 갔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셨어. 이번 주 와도 된대. 어머님이 당신 잘 챙기래. 이 문자들이 전부 잘못 누른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반기는 눈빛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방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이건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제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박서연 씨 만났어요. 어제 합정동 카페에서 어머님이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호 씨 결혼은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결국 자기한테 올 거라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20년이에요. 제가 어머니라고 부른 게 20년이에요. 명절마다 음식 해간 게 20년이에요. 용돈 드린 게 20년이에요. 그 20년 동안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야, 나는 그냥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처음으로 끊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도왔고 직접 보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눈이 달라졌습니다. 민호가 서연이를 좋아했어. 원래 내가 들어오기 전에 그 말이 걸렸습니다. 제가 들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온 게 아니라 들어온 거였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끼어든 것처럼. 어머니, 민호 씨가 저랑 결혼했어요. 그래도 민호 마음이. 어머니,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그만하세요. 남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호야, 그만하세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굳었습니다. 아들한테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잘못하셨다고 한 게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걸 늦었지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서연이가 불쌍해서 그 아이 엄마가 나한테 부탁했는데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엄마한테. 그래서 했다고. 부탁을 받으셨어도 이건 아니에요. 저는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결정이 저한테 20년이에요. 어머니 부탁 하나가 저한테 20년이에요. 그걸 아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 눈물을 보면 마음이 쓰였습니다. 안쓰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눈물이 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결정이 나면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며느리야, 잠깐. 오늘은 이게 전부예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가자.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모자 사이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없이 오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상하게 시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을 잘못하셨다고 했습니다. 2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봤습니다. 고마워.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뭐가? 오늘 어머니한테 한 말 내가 했어야 했는데 당신이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고마운 건지 아닌 건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했어라는 말이 자신이 못했다는 고백인 건지 아니면 위로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원구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처음으로 20년 만에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남편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20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해야 했습니다. 저를 위한 결정을, 처음으로 저를 위해. 여러분이라면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맞서는 그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떠나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원구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과 집에 들어왔습니다. 각자 씻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뭔가가 해결됐는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물이 제 20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잘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20년을 메울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계속 살 수 있는지.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못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들이 20년 동안 쌓였습니다. 그 위에서 계속 살 수 있는지 이불을 잡아당겼습니다.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큰아이가 취직했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작은아이가 대학 붙었을 때 셋이서 외식했던 날이, 그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들이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들 안에도 박서연이 있었지만 그날들이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복잡했습니다. 전부 거짓이었다면 차라리 쉬웠을 겁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작은 것으로 꺼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열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만. 일주일 분량. 그 이상은 넣지 않았습니다. 많이 가져가면 더 많이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먹어온 약이었습니다.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을 챙겼습니다. 노트를 챙겼습니다. 그동안 적어온 기록들이었습니다. 박서연 연락처를 챙겼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통장, 신분증, 보험 서류,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채웠습니다.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이 담긴 방이었습니다. 화장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일에 사줬습니다. 장롱이 있었습니다. 이사할 때 같이 골랐습니다. 창가에 작은 화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키우는 화분이었습니다. 작은 다육이었습니다. 물을 자주 안 줘도 됐습니다. 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화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작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들어서 옮겼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있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거실 불을 끄지 않고 잠든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55이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셌습니다. 어깨가 좁아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보다 많이 늙었습니다. 저도 늙었겠죠. 돌아서려다가 멈췄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적었습니다. 잠깐 나가 있을게. 생각 정리하고 연락할게.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남편이 일어나면 볼 수 있는 자리에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나지 않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닫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거울을 봤습니다. 캐리어를 든 쉰셋 여자였습니다. 새벽에 혼자 나온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저였습니다.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1층에 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찼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맑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넓은 집이었습니다. 언제든 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이 기억났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새벽이었는데 받았습니다. 유나, 나야. 왜?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나왔어. 잠깐 있어도 돼.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디야? 데리러 갈게.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괜찮아. 택시 탈게. 주소 보내줘. 문자로 주소가 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탔습니다. 주소를 말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성남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도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비어있는 도로가 좋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들 같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그 품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방을 안내해줬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침대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얘기해. 지금은 자. 알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내려놨습니다.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남편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디가? 연락해. 메모를 봤을 겁니다. 일어났을 겁니다. 캐리어가 없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답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 정리하고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방에서 다육이 화분을 꺼냈습니다. 창틀에 올려뒀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창밖이 조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에 다육이가 보였습니다.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식물이었습니다. 혼자서도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우리 집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보던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낯설미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시어머니 개입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박서연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자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새벽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우는 새였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 집 창밖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빨리 잠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잠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나와야 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짐을 싸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챙기셨겠습니까? 진실은 법정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숨겨온 것들이 처음으로 빛 아래 놓이는 곳. 수진이 집에서 사흘을 있었습니다. 첫날은 잤습니다. 둘째 날은 수진이랑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수진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유나, 너 진작 나왔어야 했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셋째 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진이 같이 갔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50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서류들을 가져갔습니다. 노트도 가져갔습니다. 적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시면 유책 배우자 소송이에요. 남편분이 외도를 했으니까요. 재산 분할해서 유리하게 가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 개입은요. 시어머니 개입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 대상에 시어머니도 포함할 수 있어요. 제3자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진술이 중요해요. 시어머니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게 했는지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이니까 증거 가치가 높아요.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선임료를 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 말이 짧았지만 컸습니다.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남편한테 소장이 전달됐습니다. 그날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낸 거야. 응, 이렇게 해야 해. 민호 씨, 다른 방법이 있어.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근데 이혼까지 20년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어. 그게 이혼까지 할 이유가 돼.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소송 대상이야. 응, 어머니가 직접 하셨잖아. 어머니도 책임이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야 한 번만 보자고.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만나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되기 전에 만나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심리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 전에 박서연한테 연락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증언 의사가 아직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있어요. 말씀하세요. 변호사한테 연결했습니다. 박서연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말들, 기다리라고 한 것, 민호 씨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한 것,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 한 것, 20년 동안 연락을 대신 해준 것, 전부 적었습니다. 그 진술서가 증거가 됐습니다. 심리 기일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집에서 출발했습니다. 수진이 같이 가줬습니다. 법원 앞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남편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남편 옆에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피고 자리에 서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소송에서 돌아서서 심리실로 들어갔습니다.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남자 재판장이었습니다. 서류를 봤습니다. 양측을 봤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외도 기간을 설명했습니다. 20년, 결혼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 시어머니가 직접 연락을 대신 해줬다는 것, 시어머니 번호로
그 여자가 남편한테 문자를 보낸 것, 기다리라고 했다는 것, 박서연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이 읽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시어머니 개입을 부정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번호를 빌려준 건 인정하지만 직접 관계를 조장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강민호 씨, 이 관계가 20년간 지속된 게 맞습니까?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니가 관계 유지에 관여했다는 것도 인정합니까? 남편이 잠깐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시 앞을 봤습니다. 인정합니다. 심리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피고 강수님 씨, 시어머니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진술서에 기재된 박서연 씨 진술 사실입니까? 시어머니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귓속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맞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어떤 부분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기다리라고 한 건 맞아요. 근데 아들 결혼을 막으려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서연이가 불쌍해서 그 말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심리가 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합의하고 싶어. 만날 수 있어.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할게. 재산 분할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말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이사할 때도 아이들 학교 정할 때도 항상 의논이었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거는 어머니도 인정하게 할게. 위자료 드릴게. 시어머니가 위자료를 낸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왜 지금이야? 남편이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또 그 말이었습니다. 민호 씨, 그 말은 20년 전에 했어야 해.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지금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알아. 남편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켜서 한 거라고 해도 민호 씨가 선택한 거야. 매번 20년 동안 매번 선택했어. 그게 내 20년이야.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심리였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재산 분할 조건이 논의됐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요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분 절반, 금융 자산 절반, 위자료 별도. 남편 측이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시어머니 위자료는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심리에서 조정이 권고됐습니다. 조정실에서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법적인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작아 보였습니다. 오래 운 눈이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해보라고.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제한한다고. 우리 변호사가 저한테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상대 소송은 입증이 더 필요하고 시간이 걸려요. 3천만 원이 현실적인 수준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숫자로 정리되는 20년이었습니다. 슬펐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법이 제 20년을 전부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배웠습니다. 수락할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남편 위자료, 시어머니 위자료.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서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저는 멈췄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그 말이 법정 안에서 한 말과 달랐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일부는 맞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심인지 몰랐습니다. 두 가지 다 진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법 앞에서 다르고 사람 앞에서 달랐습니다. 알겠어요. 그 말만 했습니다.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걸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원 앞 벤치에 앉아서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끝났어.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끝났다는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꼈습니다. 밥 먹자. 응, 걸었습니다. 봄 햇살 아래서 걸었습니다. 20년이 끝났습니다. 그 끝이 이렇게 봄날 오후에 왔습니다. 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삶은 극적이지 않게 끝나는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겠습니까?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습니다. 끝낸 사람만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서류가 최종 처리된 건 합의 후 2주가 지나서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신고 완료됐다고, 재산 분할 등기도 마쳤다고, 위자료 입금도 확인됐다고. 저는 수진이 집방에 있었습니다. 문자를 받습니다. 읽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집 창밖으로 나무가 보였습니다. 그 나무에 분홍빛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20년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봄은 매년 왔습니다. 제 결혼이 끝났어도 봄은 왔습니다.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수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나, 나왔어. 나갔습니다. 수진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2잔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대? 끝났어. 완전히. 수진이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받았습니다.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좋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옆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뭐 할 거야? 생각해봤어. 뭘? 일단 집 구할 거야. 혼자 살 집, 재산 분할로 받은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 지분과 금융 자산이었습니다. 당장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성남에 구할 거야. 거기 계속 살 거야. 응, 거기가 익숙해. 다른 데 가면 더 낯설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시 해볼까 해.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이 굳이 다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집에 있는 게 낫다고. 저도 그냥 그랬습니다. 20년을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가야 했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오래 쉬었으니까. 그래도 찾아봐야 했습니다. 나이가 53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해야 했습니다. 뭘 하려고. 예전에 손재주가 있었잖아. 기억해. 수진이 웃었습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 따볼까 생각 중이야. 꽃, 응, 꽃이 좋아. 오래 좋아했는데 해본 적이 없었어. 수진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말이 좋았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 20년 동안 제가 뭘 하면 잘 어울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밥을 잘 차렸다는 말, 집을 잘 정리했다는 말, 그런 말들은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잘 어울린다는 말은 달랐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부동산을 보러 나갔습니다. 수진이 같이 갔습니다. 성남 분당구 쪽이었습니다. 작은 원룸부터 봤습니다. 3군데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좁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웠습니다. 세 번째가 괜찮았습니다. 방이 하나였습니다.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창문이 남향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낮에 밝았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이 보였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봄이라 초록빛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창가에 다육이 화분을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부동산 직원이 반겼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2주 뒤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가게 앞을 지났습니다. 멈췄습니다. 꽃이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봄꽃이었습니다. 튤립이 있었습니다. 프리지아가 있었습니다. 라넌큘러스가 있었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맡는 꽃향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꽃들을 봤습니다. 하나씩 봤습니다. 이름을 아는 것도 있었고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작은 다발을 샀습니다. 프리지아였습니다.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수진이 뭐냐고 했습니다. 그냥 샀어.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냥 사도 돼. 맞았습니다. 그냥 사도 됐습니다. 누군가한테 가져다 드려야 하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집들이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산 꽃이었습니다. 그런 꽃을 처음 샀습니다. 2주 뒤 이사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도와줬습니다. 캐리어 하나, 가방 몇 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남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가져올 수 있었는데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새로 사기로 했습니다. 제가 고른 것들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고른 것들이 아니라 시어머니 취향이 들어간 것들이 아니라 제가 고른 것들로 첫날이었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창가에 다육이 화분을 올려뒀습니다. 수진이 집에서 데려온 화분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화분이 햇살을 받았습니다. 프리지아를 꽃병에 꽂았습니다. 작은 유리 꽃병이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샀습니다. 거기 꽂았습니다. 식탁에 올려뒀습니다. 방 안에 꽃향이 났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혼자가 달랐습니다. 억지로 맞춰야 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의 혼자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프리지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밥이 맛있다는 게 이렇게 오래간만인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밥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밥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들로 차린 밥이어서인지 조용한 데서 혼자 먹어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맛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플로리스트 학원을 검색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성남 근처에 있었습니다. 주말반이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었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등록 문의를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다음 달에 새 기수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그릇을 닦아서 선반에 올렸습니다. 새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그릇이었습니다. 하얗고 단순한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이들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큰아이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 새 집은 어때? 작은 아이였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보고 싶어. 이혼 소식을 아이들한테 전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울었습니다. 작은아이가 화를 냈습니다. 아빠한테 화를 냈습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화내지 마. 아빠도 잘못했지만 엄마도 선택한 거야. 아빠는 아빠야.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 밥 먹었어. 새집 좋아. 보고 싶으면 와.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프리지아 화분 옆에 다육이 화분이 있는 창가 사진이었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였습니다. 보냈습니다. 큰아이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예쁘다. 엄마 집 분위기 좋다. 작은아이도 왔습니다. 꽃 있어. 엄마 꽃 좋아해. 그 문자가 웃겼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가 꽃을 좋아한다는 것을. 20년을 살았는데 몰랐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꽃을 키운 적이 없었으니까. 꽃을 사온 적이 없었으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공원에 불이 켜졌습니다.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미웠습니다. 그런데 미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 시간이 전부 가짜가 아니었으니까. 아이들을 같이 키웠으니까.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게 당연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됐습니다. 시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미웠습니다. 그것도 미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도 그 사람 방식으로 아들을 사랑한 거였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희생시킨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더 복잡했습니다. 복잡한 채로 두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단순하게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새 수첩이었습니다. 이사하면서 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 따기, 혼자 제주도 여행 가기, 오래된 친구들 만나기, 혼자 영화 보기, 좋아하는 책 다시 읽기, 새벽에 혼자 산책하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못한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목록이 채워졌습니다. 수첩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공원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봄나무들이었습니다. 낮에 초록빛이었던 것들이 밤에 다른 색이었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53이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그릇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 꽃이 있었습니다. 제가 등록한 학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밥이 있었습니다. 전부 작았습니다. 전부 소소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게 달랐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프리지아 향이 났습니다. 그 향을 맡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할지 커피를 끓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원두로 창가에 앉아서 마시겠습니다. 프리지아 향이랑 커피 향이 섞이겠죠. 그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이 기대됐습니다. 이렇게 소소한 것이 기대된다는 게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된 적이 20년 동안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일이 오면 또 밥을 차리고 집을 치우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반복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버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것,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 배신이 얼마나 무겁고 오래된 것인지, 당신이 얼마나 억울한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신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믿었던 겁니다. 사랑했던 겁니다. 헌신했던 겁니다. 그게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그게 당신이었습니다. 그 당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배신당한 당신 안에 아직 당신이 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당신이, 내일 커피 한 잔을 기대하는 당신이, 혼자서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당신이, 그 당신이 이제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쉰셋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순이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이면 됩니다. 나를 위한 첫날이 오늘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 용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